네, 오늘은 왕초보님들을 위한 씨앗 파종 방법에 대해서 또 씨앗의 발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텃밭 상자가 있는데요. 잠깐 텃밭 상자 조립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너무 쉽죠? 네, 그냥 직관적으로 조립을 하면 이렇게 상자가 완성이 되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형도 되고 연결도 되고 참 좋더라고요. 이 상자는 제가 협찬을 받았고요. 보통 베란다 같은 데서 이제 텃밭으로 실내 텃밭으로 이용하기 정말 좋게 돼 있어요. 특히 좋은 게 뭐냐면 여기 배수구가 밑으로 물이 빠지게 돼 있어서 겉으로 물이 흘러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베란다를 깔끔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상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밑에다가 이렇게 깔개를 깔았는데, 평상시 그냥 이게 다 심어진 상태에서는 깔개 깔지 않아도 깔끔하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상자는 제가 구입할까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뭐 텃밭의 용도보다는 파종 상자로 이용하려고 했었거든요. 파종 상자가 적당한 게 없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겨울에 실내에서 파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온실이 있으면 온실에서 하면 참 좋은데 온실이 없다 보니까 실내에서 파종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너무 번거롭잖아요. 막 물도 좀 많이 줘야 되고 하는데 밑으로 줄줄 빠지는 거 그것도 싫고, 이제 여기 더 지저분해지니까. 근데 마침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또 마침 판매자님이 연락을 해주셔갖고 이렇게 좀 좋은 기회로 파종 상자를 얻게 됐습니다. 겨울에 여기다 이제 이른 봄에 먼저 파종을 해놓으면 그 이제 4월 달 지나고 이제 마지막 설이 지난 다음에 바로 모종을 내서 모종을 밖에다 심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꽃을 훨씬 더 빨리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 파종 용도로도 계속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파종을 해가지고 노지 월동 되는 것들 조금 길러가지고 여기서 먼저 길러서 조금 늦었잖아요. 9월 달부터 길렀으면 훨씬 더 컸을 텐데, 지금 이제 실내가 아무래도 더 햇빛이 더 잘 들고 햇빛은 더 잘 들지만 바깥이 더 좋지만, 이제 밤에 좀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실내에다 두면은 조금 자라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실내에서 이렇게 파종을 합니다. 이 파종을 하는 방법이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의뢰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든지 막막하잖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제 댓글들을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걸 누가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뭐 당연히 다 아실 거다 생각하고 그동안은 제가 파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오늘은 정말 아주 세세하게 파종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종하기 전에 이제 심을 종자들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종자는 보통 세 가지로 이렇게 어떤 조건에서 발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암발화 조건인 종자, 그러니까 이거 암발화니까 빛을 싫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광발화는 빛이 있어야지 발화가 되는 종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발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나머지 이런 보통 대부분의 종자들은 빛에 상관없이 발화가 되는 종자들이에요. 습기하고 온도 조건만 맞으면요. 종자에 따라서 발화되는 시기하고 그 다음에 발화되는 온도 뭐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달라요. 근데 보통은 봄, 가을 정도에 하시면 온도는
대부분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기간은 이제 종자에 따라 차이가 나겠죠. 어떤 거는 막 3일만 해도 발화가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거는 2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뭐 한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종자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종자가 발화되기까지 물을 줘서 습도를 유지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종자든지 간에 습도 조건은 늘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지에서 파종을 할 경우에 노지에 직파하는 영상 저번에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런 경우에 노지에서 항상 씨앗을 넉넉하게 뿌리라는 이유가, 노지는 습도 조건을 맞춰주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물을 계속 물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물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화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넉넉하게 항상 씨를 뿌리라고 말씀드린 거였고요. 노지에 직파를 하라는 경우는 노지에 직파해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물도 꼭 주셔야 됩니다. 물 아침 저녁으로 주시고, 이렇게 해서 노지가 항상 그 땅이 촉촉하게 유지가 되게끔 그렇게 해야지 노지에서도 발화가 잘 됩니다. 그냥 자연 상태로 놔둘 경우에는 조건이 맞았을 때 씨앗이 발화가 되겠죠. 그래서 올해 심었는데 만약에 조건이 잘 맞았어요. 그럼 다 발화가 많이 되겠지만 금방, 조건이 아주 내가 물도 안 주고 관리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떤 해에 유난히 발화가, 내가 심지도 않은 씨앗들이 막 발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해에 유난히 자연적으로 그 조건이 많이 맞춰졌기 때문에 발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발화를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하시려면 노지에 직파를 하신 경우에도 물 주고 조건을 맞춰 주셔야 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모든 씨앗은 조건이 되어야, 그 발화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발화한다. 노지에서도 마찬가지고 실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상토로 이렇게 포트를 만들고 할 때는 우리가 수시로 물도 주고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화율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루핀을 지난번 영상에도 있었지만 8월 달에 발화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노지에다가, 그때 비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노지에다가도 심고, 일부는 또 혹시 몰라가지고 그 포트에다가도 발화를 시켰는데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포트에다가 한 거는 제가 6개 씨앗을 넣었는데 5개가 벌써 많이 자라가지고 노지에 옮겨 심었고요. 그런데 노지에는 정말 이제 발화가 잘 될 줄 알았죠. 뭐 촉촉하게 잘 됐으니까. 근데 웬일인지 많이 발화가 안 돼서 3개밖에 아직 안 나왔어요. 이제 내년 봄에 나올 수도 있고, 좀 더 있다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씨앗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그렇게 조건을 맞춰줬을 때하고 그냥 놔뒀을 때 하고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노지에 직파하실 경우에는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심을 것 중에서는요, 이게 이제 암바라, 광바라, 그 다음 일반 바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암바라는 이제 델피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반드시 빛을 차단해 주셔야지, 그런 조건이어야지 발화가 되는 거예요. 수분 조건과 이런 것들은 씨앗이 발화될 때까지 항상 촉촉하게 유지돼야 된다는 거는 모든 씨앗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빛을 반드시 차단해 줘야 되니까, 물 줄 때 너무 얕게 심으면 물 줄 때 파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물을 주실 때 물을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깊게 심으면 모든 씨앗은 발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깊게 심지 않도록 항상 얇게 복토하시는 게 좋고요. 물이 파여가지고, 이 암바라 같은 경우는 물이 파여서 씨앗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의 깊이, 그 정도로 심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바라 조건으로는 제가 오늘 심을 거에는 베르가못하고 백묘국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뭐 광바라니까요, 그냥 뿌려만 주면 됩니다. 뿌려만 주면 되는데, 뿌리고 살짝 씨앗이 촉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으면 항상 씨앗이 말라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노지에 특히 광바라 씨앗을 뿌릴 때는 흙에 닿을 수 있게끔 손가락으로 좀 이렇게 촉촉하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든가 해가지고 흙에 닿을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광바라는 이제 아무래도 습기가 문제겠죠. 이게 씨앗이 겉으로 드러나 있으니까 물을 줘도 금방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촉촉하게 유지될 수 있게끔 뭔가 뭘 비닐 같은 걸 덮어주신다던가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습기가 날아가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면 훨씬 발화율이 높아지겠죠. 예,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되고요. 이런 포트 같은 데다가 심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물을 이렇게 복토를 한 경우 흙으로 덮은 것보다는 좀 더 자주 주셔야 항상 습기가 유지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쓰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것들은 광바라 안바라 이런 거 상관없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씨앗을 심을 때 흙을 파고 씨앗을 넣고 흙을 덮잖아요. 보통 그렇게 심습니다. 그냥 뿌려도 되지만 이런 흙을 덮어주는 이유가 아무래도 습기 유지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습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통 빛에 상관없이 발화하는 것들은 흙을 파고 살짝만 복토를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지금 심어 볼게요. 먼저 광바라 종자인 베르가못을 먼저 심어 볼게요. 종자는 되게 미세 씨앗이에요. 이렇게 작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광바라니까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뿌리고 나서 지금 여기는 제가 물을 다 뿌려놓은 상태예요. 상토가. 그래서 그냥 그 상토에 잘 닿을 수 있게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씨앗을 할 때는 여기 물기가 있으면 이 씨앗이 다 달라붙잖아요. 그러니까 물기가 없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포트에다가 뿌리실 경우에는 이제 나무 젓가락 같은데 하나씩 이렇게 묻혀가지고 한 구멍에 하나씩 한두 개, 두세 개씩 이렇게 집어넣는 게 좋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넓은 데다가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흩어 뿌리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씨앗이 넉넉하기 때문에 이렇게 흩어지는 거를 보시고 이렇게 흩어 뿌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씨앗이 이게 한 봉에 지금 몇 개가 들어있는지는 안 써 있네요.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한 300립이라고 되어 있죠. 예, 300개나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20개 정도만 발화가 잘 돼도 성공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발화가 잘 되는 편이에요.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베르가못 같은 경우에는 자연 발화도 잘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씨앗이 많은 경우에는 더더욱 씨앗이 몇 개 없을 때는 포트로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 씨앗이 많을 때는 직파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 뿌리지 마시고 일부는 이렇게 남겨두셨다가 내년 봄에 한번 이게 만약에 혹시라도 실패하면 또 한 번 더 뿌릴 수 있게끔 내년 봄에 뿌리셔도 되고 아니면 겨울에 모종 만들어 놓으셨다가 뿌리셔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항상 보어미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꽃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끝나요. 그래서 이 한 통에 베르가못이 가득 차겠죠. 이제 이렇게 뜯은 거 표시만 해두시면 베르가못, 얘는 광바라니까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이제 백묘국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뿌리면 됩니다. 백묘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100개 100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씨앗이 100개 정도가 있다는데 작은 씨앗이기 때문에 이게 100개도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색깔이 이렇게 약간 푸른빛이 돌죠. 이런 거는 코팅이 된 거예요. 이게 다 종자를 이렇게
코팅 뭐랄까 상하지 않게끔 썩지 않게끔 처리를 해서 약품 처리가 된 거거든요. 보통은 약품 처리가 된 씨앗을 사면 약품 처리가 되어 있어요. 대부분 이런 씨앗들은 그냥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원래 씨앗이 이런 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약품 처리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뿌려놓으면 눈에 확 띄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좋기도 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를 저쪽에다가 씨앗이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또 일부를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표시해두면 되겠죠? 지금 요거는 눈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만 뿌렸어요. 나머지 이쪽 부분은 다른 씨앗을 뿌려주려고 하거든요. 이쪽에는 제충국을 뿌려주려고요. 제충국을 이쪽에 표시를 해두고 마찬가지로. 근데 얘는 요거 좀 크죠? 씨앗이 이렇게 제충국은 좀 큽니다. 이 정도를 뿌려볼까요? 일반 씨앗, 광바라도 안바라도 아닌 일반 씨앗을 뿌릴 때는 이렇게 좀 흙 속에 묻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촉촉하게 수분이 유지되니까요. 이렇게 뭐 나무젓가락이든 뭐가 됐든 이런 걸로 조금씩 파주고요. 이왕이면 씨앗을 이런 거는 이제 뿌리기 좋잖아요. 좀 꽤 크니까 이렇게 좀 간격을 맞춰서 씨앗을 놔주시면 나중에 이제 뿌리가 엉키지 않아서 조금 커서 옮겨 심을 때 더 좋습니다. 너무 미세 씨앗들은 이렇게 간격 맞춰서 심기가 힘든데 이렇게 큰 것들은 심기도 좋습니다. 이렇게 좀 놔주시고요.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포트 하나씩 구분이 된 포트에다가 하시면 옮겨 심기가 훨씬 좋겠죠. 근데 이제 씨앗을 대량으로 하지 않는 한 저는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것을 또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하고 얘는 묻어주세요. 속으로 들어가게끔 너무 깊게 묻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너무 깊게 묻으면 발화가 안 됩니다. 씨앗의 2~3배 정도까지는 보통 심는데 그거보다 더 깊어지면 발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분 조건만 이제 잘 맞춰주면 계절상 잘 발화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씨앗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저희 집 지금 디기탈리스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지난번에 뿌렸던 디기탈리스 노지에서도 자연 발화가 잘 되는데 자연 발화가 잘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뿌릴 때도 좀 걱정을 했었는데 씨앗이 썩은 것 같아서 썩은 씨앗들도 이렇게 채종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채종했을 경우에 씨앗이 상태가 안 좋으면 발화가 안 되고 씨앗 자체가 죽은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기탈리스가 하나도 안 났더라고요. 씨앗 자체가 새로 산 것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기에는 루피너스 남은 거 뿌렸고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블루세이지를 2줄 정도 뿌렸고요. 이름표를 꼭 해놓으셔야지 나중에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나중에는 새싹이 났는데 무슨 새싹인지 몰라서 되게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꼭 꽃이 펴야나 이게 처음엔 또 처음 심는 식물인 경우엔 더더욱 그렇거든요. 근데 내가 잘 아는 식물이다. 어린 새싹부터 다 알면은 상관이 없는데 처음 심는 식물인 경우에는 꼭 이름표를 붙이셔가지고 구분을 하셔야지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줄 맞춰서 씨앗을 하나하나 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이 조금 섬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했고요. 얘네들은 상관없는 애들이니까 광바라 안바라 상관없으니까 씨앗을 넣고 살짝만 독토를 해주시면 됩니다. 씨앗 먼저 쭈루룩 놨고요. 이를 씨앗 넣는 작업은 맨손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장갑을 끼시면 아무래도 이게 감각이 무뎌지니까 씨앗을 넣을 때 힘들 수 있거든요. 맨손으로 작업하시는 게 훨씬 편하니까 맨손으로 하시고 흙 덮을 때만 장갑을 끼시고 이렇게 살살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격은 뭐 흩어 뿌리는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맞춰서 뿌릴 수 있으면 간격을 맞춰서 나중에 옮겨 심기 좋게 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것은 씨앗의 크기에 따라서 하실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광바라 종자하고 이제 지금 일반 바라, 광바라든 안바라 상관없는 종자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이제 안바라 종자는 조금 다르거든요. 파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바라 씨앗들은요, 제가 지금 안바라 씨앗을 델피늄을 지금 파종하려고 하는데요. 델피늄 같은 경우는 참 애증의 꽃이죠. 우리나라 장마철에 너무 얘가 약해가지고 매번 해마다 얘를 키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인데 너무 예뻐서 올해도 씨앗을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안바라 조건이에요. 근데 안바라 조건은 좀 아까랑 다른 게, 아까는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이 상자 안에다가 상토를 넣었었는데 이거는 다 하나씩 개별적으로 포트를 넣고 포트에다가 흙을 넣었잖아요. 이걸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안바라 조건이다 보니까 이게 동시에 이제 광을 차단을 해줄 때는, 처음에 차단해 줄 때는 괜찮은데 씨앗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놓다 보면은 어떤 씨앗은 빨리 발화가 되고 어떤 씨앗은 조금 늦게 발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씨앗이 광이 이제 차단이 돼야 되는데 때때로 이제 이게 차단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거 빨리 자란 것들, 이게 흙이 다 통째로 돼 있으면 그 것들을 싹 나자마자 또 옮겨 심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싹이 난 것들은 햇빛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햇빛에 나와야지 이게 튼튼하게 모종이 크는데, 햇빛에 나오지 않으면 금방 모종이 비실비실해지고 그 다음에 금방 웃자라 버리기 때문에요. 싹이 나자마자 바로 햇빛으로 꺼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싹이 안 난 것들은 계속해서 햇빛을 차단해 줘야지 빨리 발화가 되니까 그렇게 차단을 해 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하나씩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파종하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나중에 튼튼한 모종을 키우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광바라 말고 안바라일 경우에만 이렇게 신경 써서 합니다. 다른 경우는 이제 다시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씨앗이, 새싹이 자라는데. 근데 이제 이 안바라인 경우에만 새싹이 나오는 속도에서 차이가 나면 새싹들이 튼튼하게 자라는데 이게 햇빛 조건 때문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고요. 지금 딱 20개네요. 씨앗도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흙을 덮어주셔야 되겠죠? 이 흙을 위에다가 살짝만 덮어주세요. 파고 넣어도 되는데 저는 안바라일 경우에는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두께를 또 너무 두껍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파고 들어가는 경우는 위에다가만 살짝 이렇게 뿌려줍니다. 아무리 안바라여도 너무 두껍게 심으면 이게 발화가 안 되거든요. 이게 씨앗이 전체적으로 다 발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항상 100%는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이 위에다가 이제 신문지를 덮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빛이 덜 들어가겠죠?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빨래집게 같은 걸로 이렇게 찝어주시면 이제 암 조건이 되겠죠. 그리고 물 줄 때는 뭐 이렇게 걷어서 해도 되고, 굳이 신문지를 안 덮어도 되긴 되지만 그래도 이제 차광 효과를 위해서 신문지를 덮어주시면 더 완벽한 차광 효과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암바라 씨앗을 심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종을 오늘 분량은 마쳤고요. 이렇게 창가에다가 놓으시면서 물 관리를 꾸준히 해주시면 이제 새싹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키워서 밖에 노지에다가 정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노지에 직접 파종하는 거는 지금 10월 벌써 이제 초순이 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파종하셔가지고 너무 어린 모종일 경우에는 이제 겨울 났는데 문제가 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노지 활동이 잘 되는지 확인하시고 파종을 하시고요. 이왕이면 이제 좀 어느 정도 큰 모종을 심으셔가지고 겨울을 날 수 있게끔 하는 게 노지 활동에 안전하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쭈루룩 이제 창가에다 놓으시면 이제 파종하는 온도가 잘 맞춰지니까요. 요즘은 이제 파종이 아주 잘 발화에 성공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예쁜 정원 만드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